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면 어쩐지 팔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지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더 쉽게 힘이 풀리거나 밥상에서 반찬을 집다가 젓가락 힘이 조금 덜 받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분명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감소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회복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시간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녁 단백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움직이며 생긴 근육의 미세 손상이 이때 회복되고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죠. 만약 저녁에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가진 것을 쪼개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도 환자 상담을 하다 보면 단백질은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섬세하게 단백질 섭취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섭취는 하루 마무리 보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많이 움직이지 못했더라도 저녁에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 회복을 위한 재료 창고가 채워집니다. 이는 마치 공사장에서 재료를 미리 쌓아두면 다음날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저녁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재료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재료가 지방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지켜야 하는 근육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녁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 유지, 호르몬 균형, 상처 회복 속도에도 직결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수리공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충분히 있어야 아침에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와 양만 지킨다면 오히려 체중 증가 없이 근육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기 많은 고기가 아닌 흰살 생선, 달걀, 두부, 저지방 요거트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선택하면 소화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2세의 여성분이셨는데 저녁에는 주로 밥과 김치, 국 정도만 드셨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아침과 점심에만 드셨죠. 그런데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장거리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녁 식단에 달걀 1개와 두부 반 모만 추가했는데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분명했죠. 오늘 저녁 밥상에 단백질을 한 가지라도 추가해보세요. 그 한 숟갈 한 젓가락이 내일 아침에 발걸음을 바꾸고 1년 뒤의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나이와 함께 근육대사가 달라지고 그 변화 속에서 저녁 단백질이 더욱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함께 달라지는 근육대사 60세를 넘어가면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쉬어도 금세 회복되던 힘이 이제는 이틀, 사흘이 지나야 겨우 돌아오는 느낌이죠. 이런 변화 뒤에는 근육대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육대사는 쉽게 말해 근육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모든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힘이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상황이 바뀝니다. 근육 합성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고 반대로 근육 분해 속도는 비슷하거나 조금 빨라집니다. 이 변화를 전문 용어로는 별표,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별표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 신호에 몸이 둔감해지는 현상이죠. 마치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금방 반응하던 귀가 이제는 크게 불러야 겨우 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는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확실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무릎 관절이 전보다 쉽게 흔들리고 손에 힘이 덜 들어가며 계단 오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진다가 아니라 근육대사의 속도가 바뀐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저녁 단백질은 하루 종일 소모된 근육 회복에 필요한 마지막 보충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하루를 하나의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은 건물을 지었다가 저녁이 되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세워진 구조물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저녁 단백질은 바로 이 수리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은퇴 후 식습관이 단순해지면서 아침과 점심 위주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국물과 김치, 밥만 드셨죠. 그 결과 1년 만에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3kg 넘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분께 저녁 식단에 달걀 2개와 생선 조금을 더하도록 권했고 4개월 후 근육량이 다시 늘어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육대사 변화는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고 당뇨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력, 균형 감각 낙상 위험까지 모두 근육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근육은 쓰면 생긴다는 단순한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운동과 함께 대사 변화를 고려한 영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저녁 단백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놓칠 때 몸에서 어떤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부르는 몸의 신호.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처음에는 아주 미묘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힘의 감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가장 먼저 근육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벅지에 힘이 덜 들어가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들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예전에는 긁히거나 베어도 금세 아물던 피부가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덜 낫는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백질은 새로운 세포와 조직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으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은 항체와 면역세포의 구성성분이기도 합니다. 부족하면 감기나 잔병 치레에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잔기침이 오래 가나 싶은 것도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종과 부기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 속 삼투압이 떨어져서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발목이나 종아리가 쉽게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과 손톱의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와 근육에 단백질을 먼저 보내고 머리카락과 손톱 같은 부차적인 곳에는 나중에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0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6개월 전부터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 손목에 생긴 작은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저녁에는 거의 밥과 김치국만 드셨고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에 삶은 달걀 1개와 두유 1컵을 추가하도록 권했더니도 달 후
다리 힘이 돌아오고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 부족이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금씩 생활 속 불편함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미리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 부족은 체중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이 찌니까 단백질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중이 많아도 근육이 적고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르며 겉보기 체중과 달리 건강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을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힘이 줄고 회복이 느리고 잔병이 잦아진다면 단백질 섭취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보충의 황금 시간대가 바로 저녁입니다. 다음은 왜 저녁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단백질과 수면의 관계.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살이 찌거나 위에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단백질을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의외로 저녁에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수면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잠이 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저녁에 트립토판이 충분히 공급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 잘 안 잠든다 자다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녁 식단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면이 부족한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채워져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저녁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밤새 몸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어 몸이 밤새 안정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안정은 깊은 수면 단계, 서파 수면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은 밤에 자주 깨고 새벽 3에서 4시에 깨어난 후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저녁은 주로 밥과 국, 그리고 김치 정도였습니다. 단백질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녁에 두부 반 모아 달걀 1개를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몸소 체감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화에 부담 없는 단백질 선택입니다.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단백질은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흰살 생선 두부 달걀찜 저지방,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 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보다 취침 2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잠들 수 있어 위장 부담을 줄이고 몸이 단백질을 회복 재료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이 수면의 질을 높이면 그 다음날의 활동 에너지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숙면은 근육 회복과 에너지 재충전의 핵심이므로 저녁 단백질 오른쪽 화살표, 숙면 오른쪽 화살표 다음날 활발한 활동, 오른쪽 화살표 다시 근육 유지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저녁 단백질을 밤의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 혈당 심지어 다음날의 기분까지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저녁 단백질의 가치를 잘 모르고 놓치게 만든 한국인의 흔한 식습관 오해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흔한 단백질 섭취, 오해 저녁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는 게 좋다던데요. 저녁에 먹으면 살찐다니까 피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에게 특히 깊게 자리 잡은 단백질 섭취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별표 단백질은 아침이나 점심에만 먹어야 한다.
별표입니다. 물론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점심에 먹으면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근육 합성은 하루 종일 일어나지만 밤에는 그 속도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즉 회복의 황금 시간대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는 셈이죠. 이 오해가 생긴 배경에는 저녁에는 가볍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오래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과식하면 체중이 늘고 소화불량이 잦았기 때문에 저녁은 소박하게가 건강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탄수화물 과잉을 경계한 것이지 단백질까지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별표 저녁 단백질은 살을 찌운다 별표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열량이 낮고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즉, 같은 칼로리라도 단백질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확률은 훨씬 낮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야식이나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별표 밥, 국, 김치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 별표입니다. 전통적인 한식 식단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런 오해로 인해 건강을 놓친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을 드셨습니다. 식단만 보면 건강해 보였지만 1년 동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2.5kg 줄어 있었습니다. 근력 저하로 인해 무릎 통증까지 악화됐죠. 저녁에 연두부와 삶은 달걀을 추가하자 4개월 후 근육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지 한국인들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심 회식 때 고기를 많이 먹고 아침과 저녁에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모두 흡수해 쓰지 못합니다. 한 끼에 필요한 양 이상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배설됩니다. 그러니 단백질은 하루 3끼로 나누어 특히 저녁에도 꼭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풀었다면 구체적으로 저녁에 어떤 단백질 메뉴가 좋을지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저녁 단백질 메뉴, 저녁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았다 해도 그럼 뭘 먹어야 하지 하는 고민이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그렇다고 단백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고 가볍지만 근육 합성에 충분한 재료가 되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추천 메뉴는 흰살 생선입니다. 대구, 명태, 도미 같은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간단히 조리하면 저녁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명태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비타민 B군도 풍부해 근육과 신경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 요리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고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치아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장 양념을 곁들인 연두부 미역국에 넣은 두부 달걀과 함께 부친 두부전 등 변형 메뉴도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불립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삶거나 반숙으로 하면 기름을 쓰지 않아 칼로리가 낮고 저녁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노른자까지 함께 먹으면 비타민 D와 콜린을 섭취할 수 있어 뼈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저지방 우유, 그릭 요거트, 리코타 치즈 등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요거트에 견과류나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된장국에 함께 끓이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입니다. 저녁 단백질은 20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2개 12g 플러스 두부 반, 모 8g, 플러스 저지방 요거트 1컵 7g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시간은 잠들기 23시간 전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메뉴를 한 그릇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저녁 식탁에 밥국 반찬 외에 단백질 중심 한 그릇을 꼭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 한 토막, 두부조림 달걀찜 중 하나만 있어도 단백질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분이 이 법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생선 구우려면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냉동 대구살과 두부, 달걀을 번갈아가며 간단히 조리하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힘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런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흡수율을 높이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조리법.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단백질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더 큰 관건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장 점막이 얇아져 흡수 효율이 10에서 20%가량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몸이 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백질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60세 이후에는 튀김, 센 불에 구운 고기처럼 질기고 단단한 단백질보다 찌기, 삶기, 조림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은 완숙보다 반숙이나 계란찜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생선도 바짝 굽기보다 찌거나 조리면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가 최적 흡수량입니다. 저녁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오후 간식 시간에 요거트나 두유를 먼저 먹고 저녁에 메인 단백질을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단백질 속 아미노산을 콜라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합니다. 단백질 요리 옆에 파프리카, 브로콜리귤 같은 채소 과일을 곁들이면 흡수와 활용이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맛과 흡수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네 번째,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된장, 김치, 요거트처럼 발효된 음식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단백질 분해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두부나 콩을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균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되는 대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지고 흡수 효율도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달걀 2개를 먹었는데도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고 하셨죠. 식사 방법을 살펴보니 달걀을 딱딱하게 완숙으로 먹고 반찬으로 짠 장아찌만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계란찜으로 바꾸고 옆에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같은 달걀 2개를 먹는데도 근육량이 늘고 소화 불편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흡수율을 높이려면 음식 씹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작 근육과 치아 상태가 약해져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잘게 부수어야 위와 장에서 효소가 작용하기 쉬워집니다. 한 숟갈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리법과 함께 먹는 방식만 바꿔도 같은 식재료로 훨씬 더 많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 단백질이 혈당 관리에도 어떤 도움을 주는지, 특히 당뇨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단백질과 혈당 관리. 저녁 단백질의 가치는 근육 유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혈당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는
단백질이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반면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낮추지만 몇 시간 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은 다시 허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야식이 당기거나 새벽에 배가 고파 깨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화해줍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덕분에 인슐린 분비도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밤새 혈당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저녁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저녁 단백질은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 현상이라고 불리는 아침 공복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혈당을 천천히 유지시키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67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단은 주로 흰쌀밥, 국, 김치였고 공복 혈당이 130에서 140 사이였습니다. 저녁에 연두부와 달걀 1개를 추가하도록 했더니 3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10전으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운동 변화 없이 식단 조정만으로 얻은 효과였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심혈관 부담도 줄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이 급등을 완화해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아예 빼라는 뜻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여전히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므로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 반 공기에 생선구이, 두부조림을 함께 먹는 식이 혈당과 근육 모두에 유익합니다. 혈당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취침 직전에 식사하면 혈당이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잠들게 되어 몸이 밤새 소화대사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취침 3시간 전입니다. 이 정도면 혈당이 안정되고 단백질이 회복 재료로 쓰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저녁 단백질은 단순히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를 넘어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피로감이 덜하고 수면 질도 좋아집니다. 이는 다음날의 컨디션과 활동량에 직결됩니다. 즉, 저녁 단백질 오른쪽 화살표, 혈당 안정, 오른쪽 화살표, 숙면 오른쪽 화살표, 다음날 활발한 활동, 오른쪽 화살표, 다시 혈당 조절이 쉬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저녁 단백질을 챙길 때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그리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량 계산의 쉬운 공식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 필요량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매번 복잡한 영양학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공식 하나만 알면 충분합니다. 기본 공식 체중 kg 곱하기 1.0에서 1.2g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0cl 별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특별한 신장질환이 없는 한 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에 따른 조정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1.0g 곱하기 체중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경우 1.1g 곱하기 체중 근력 운동이나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1.2g 곱하기 체중 예를 들어 65세 여성 체중 55kg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한다면 하루 66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끼니별 배분이 핵심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고루 나누는 것이 흡수와 활용에 더 유리합니다. 만약 하루 필요량이 72g이라면 아침 20g, 점심 25g, 저녁 27g 정도로 나누면 좋습니다. 저녁이 가장 많아도 되는 이유는 밤에 근육 회복과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
식품마다 단백질 함량을 일일이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기억해두면 편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1개, 약 6g 두부반모 150g, 약 8g 닭 가슴살 100g, 약 23g, 흰살 생선 100g, 약 20g 저지방 우유 1컵, 약 7g 그릭 요거트 150g, 약 10g 이 기준만 알아도 하루 식단에서 대략적인 단백질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체중은 64kg,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약 70g이었죠. 그런데 실제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평균 40g도 안 되는 양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은 밥과 국, 김치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달걀 2개, 12g와 연두부 H를 추가하니 하루 총량이 60g 이상으로 올라갔고 2개월 후 기력과 보행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백질을 과하다고 두려워하기보다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백질 계산은 복잡한 영양학 공식이 아니라 내 체중에 맞춰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맞춘 단백질량을 저녁에 먹었을 때 체중을 늘리지 않고 근육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단백질과 체중 관리에 균형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라고 하면 걱정부터 하십니다. 저녁에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체중 관리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대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식이열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섭취 칼로리의 약 2030%를 소화 과정에서 소모합니다. 같은 100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은 7080칼로리만 남는 셈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 같은 고탄수화물 간식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단에서 단백질 비중은 전체 열량의 30에서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머지는 복합 탄수화물과 채소,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 반 공기,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시금치나물, 된장국이면 훌륭한 균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단백질은 체중을 늘리지 않고 근육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면 체지방이 줄고 근육은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체성분이 좋아져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다이어트를 한다며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2kg 줄었지만 근육량이 1.8kg이나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달걀 2개와 두부조림, 채소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2개월 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늘고 하루 종일 힘이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저녁 단백질을 먹고 다음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전략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백질을 기름에 많이 볶거나 튀기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가능한 한 찜조림구이, 기름 최소화, 삼기 같은 조리법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녁 단백질은 체중을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저녁 단백질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 변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 사례. 저녁 단백질의 중요성을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실천해서 몸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뒤 몇 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례 1에서 72세 여성, 무릎 통증 완화,
이분은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는 거리도 줄었죠. 식습관을 살펴보니 저녁에는 밥과 국, 김치만 드셨습니다. 제가 달걀 1개와 두부반모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근육량이 늘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2에서 68세 남성, 혈당 안정 이분은 당뇨 전 단계로 아침 공복 혈당이 130 이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만 하던 습관을 바꾸어 연두부와 고등어 구이를 추가했습니다. 4주 후 공복 혈당이 110 전으로 안정됐고 야간 갈증과 새벽 허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단백질이 혈당 변동성을 줄여 수면과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사례 3에서 65세 여성, 체중 유지 근육 증가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을 거의 굶던 분입니다. 2개월간 3kg이 빠졌지만 기력이 떨어지고 허벅지 근육이 줄었습니다. 저녁에 달걀 2개와 닭가슴살 50g, 채소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변화가 없었지만 근육량이 늘고 하루 종일 힘이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걸음이 가볍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례 4에서 70세 부부, 활력회복 부부 모두 저녁 식사는 간단히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단백질 챌린지, 라일은 붙이고 두 분이 함께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메뉴는 번갈아가며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6개월 뒤 남편은 혈압약 복용량을 줄였고 아내는 등산 동호회에서 예전보다 오래 걷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두 분 모두 밤에 숙면을 하고 아침에 개운하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이 4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로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에서 3개월만 지나도 기력, 혈당, 근육량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약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지만 단백질은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저녁 단백질 습관이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1년 후의 차이, 지금 저녁 식탁에 단백질 1가지를 더 올리는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뒤의 몸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을 꾸준히 챙긴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힘이 붙고 하루를 시작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볍고 짱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도 피로가 덜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무릎과 허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주로 통증이 완화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서 전신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깨어나니 하루의 리듬이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작은 변화가 생활 전반에 물결처럼 번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도저녁 단백질 습관은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자립 능력,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약이나 치료보다 훨씬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달걀 하나 두부 반, 모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도 꾸준함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년 이맘때 더 건강하고 활기찬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